정말 너무나 영광된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가요, 저는 이 세종대 대양홀이 제가 이 사업을 만나서 처음으로 왔던 세미나가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이 세종대 대양홀에 처음 온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여기 처음에 오신 분 그 심정이 어떤지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정말 이 자리에서 보내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 생각의 방향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신다면 저처럼 몇 년 후에 이 자리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삶의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또 영광된 자리를 맞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저의 스토리와 그리고 이 사업의 가치, 그리고 여러분도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제가 오늘 다 쏟아붓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호응해 주실 거죠? 예, 고맙습니다. 네. 사회자님께서 뒷동산 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원래 이름이 이래가지고요. 어렸을 때도 이렇게 지나가면 맛동산 얘기를, 예. 그래서 전 지금도 그 마트에서 맛동산을 보면은요, 좀 막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아리고 그래요. 하도 놀림을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앞동산, 뒷동산, 뭐 꽃동산, 뭐 맛동산 이렇게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 이름이 제일 좋을 때가 그 미팅 나갔을 때, 대학 다닐 때 미팅 나가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이름을 한번 듣고 잊어먹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 다 기억을 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 이름에 어떤 좀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참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고향이 전북 김제입니다. 여러분들 김제 아시죠? 네, 김제 시골이잖아요, 그죠? 농촌입니다. 농촌인데, 저는 그렇게 안 생겼죠. 네,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요, 농사를 짓지 않으시고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김제에서 그렇게 살았어도 모를 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사업을 하셨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사업하시다 보니까 공무원들을 좀 자주 만날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나중에 퇴직하면 연금도 받고 이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너 공무원 되라, 고위 공무원 되라 해가지고요. 저도 뭐 공무원 괜찮은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연세대 행정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예. 연고전 같은 거 하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이 대학의 낭만이 가득한 그런 학교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좋은 대학도 들어왔고 또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정말 내 인생 너무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행정고시가 좀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행정고시가 어렵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공무원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가장 또 뜨는 직종이 뭐였냐면 PD였습니다. PD. 여러분들 그 전문직 있잖아요. 판사, 변호사, 그리고 의사, 뭐 회계사 이러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프로듀서, 아나운서 뭐 이런 식으로 이 사자 돌림이 좀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프로듀서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방송 언론고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방송 쪽 PD 준비했던 친구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MBC 나는 가수다 아시죠? 예전에 나는 가수다 그 PD를 맡았던 신정수 PD가 제 친구입니다. 잘 모르시죠? 근데 1박 2일에 나영석 PD가 제 과 후배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그 행정학과인데 방송 쪽으로도 많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 쪽을 이렇게 하다가 저는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저는 이제 그래도 직장 중에 연봉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가 봤더니 은행 쪽이 세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또 이제 하나은행이 굉장히 잘 나가는 은행이었어요. 지금 더 잘 나가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자산 규모 1위 은행이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잘 나가는데 당시에도 하나은행이 이제 신설은행이었지만 굉장히 좀 연봉도 많고 굉장히 좋은 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은행에 입행을 했죠. 그래서 은행 들어가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요 직장이라는 개념이 뭐였냐면 종신고용,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평생 다니는 종신고용, 그리고 평생 직장, 이런 말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은행 같은 경우는 공무원 못지않은 철밥통인데다가 연봉은 제일 많은,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굉장한 자부심으로 이제 은행을 다녔었죠. 그러는 과정에서 갑자기 IMF가 이제 들이닥치더라고요. 예,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는데, 근데 이 IMF가 저는 그 전까지는요, 이 IMF가 어떤 건지를 몰랐어요. 예. 근데 이 IMF가 들어닥친다는 게 얼마나 큰 격변을 예고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IMF가 들어오면서 가장 그 구조조정 대상 1호가 은행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평소에 존경하고 또 명문대도 나오셨고 제가 잘 따르던 이제 40대 40을 간 넘은 선배들이요, 구조조정 당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은행이 망하고 통합하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 인력 감축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 분들이 40세 간 넘었는데도 나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거 내가 생각했던 직장하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이제 불안하면 붙잡는 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영어였습니다. 영어. 아니면 자격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토익 학원을 이제 퇴근하고 다니고, 그리고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토익을 잘하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따도 뭐 전문직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은행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자격증이 있어도 은행원, 그죠? 그래서 뭐 연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속 이제 직원들은 줄어드니까 일은 많아지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힘들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굉장히 일이 힘들어지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 아버님 사업도 굉장히 좀 휘청휘청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떤 사업을 했냐면요, 성냥 공장 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요즘 성냥 쓰세요? 안 쓰시죠? 예, 그래서 망했어요. 예. 그 불티나가 나와가지고, 예.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요, 성냥이 굉장한 경쟁력을 가진 생필품이었습니다. 성냥 반복 구매 됐거든요. 그죠? 반복 구매가 돼요. 근데 이 불티나가 나오니까 당시에 250원으로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불티나가 나오니까 다들 성냥을 안 쓰는 거죠. 요즘은 뭐 불티나 라이터 막 그냥 공짜로 주잖아요. 어딜 가도. 그 정도가 되다 보니까 성냥을 쓰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성냥이 망하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나무젓가락 공장을 차리셨어요. 나무젓가락. 여러분들 요즘 식당에서 나무젓가락 쓰세요? 예, 대부분 다 쇠젓가락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망했어요. 예. 이게 안 쓰면 망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나무젓가락이 망하게 된 게 이유가 뭐냐면요, 조선일보에서 당시에 쓰레기를 줄입시다 캠페인 했었습니다. 예, 예. 그 쓰레기를 줄이는데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는 거예요. 오염시키니까. 그래서 나무젓가락도 일회용품에 들어갔어요. 오염시킨다고. 근데 사실은 나무젓가락은 오염시키지 않거든요. 예, 이렇게 버려져 있어도 썩어요, 그게. 예, 제가 뭐 여기서 항변할 이유는 없는데. 네, 하도 억울해서. 네. 예, 저희 아버님도요, 정말 열심히 사셨고, 예, 정말 나름대로 이 아이템의 비전을 보고 열심히 하셨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니까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더라고요. 예. 그 시점이 제가 이제 그 은행에 막 들어가던 그 시점에 이제 완전히 기울어진 거죠. 근데 이제 사업이 망할 때 그냥 망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든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금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요.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자영업자로서는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대출 잘 안 해줘요. 자영업자들. 왜냐하면 망할 확률이 너무 높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 은행에서는 뭐 일부 받고 대부분 이제 이금융권이나 아니면 사채까지 쓰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요, 그 대출에 대한 이자나 그런 그 금융비용 감당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여기 자영업자 하시는 분도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아메이 사업은요,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땅 짚으면 손에 흙 묻는다고 막 이렇게 안 짚으려고 하니까. 예?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막 멀리하니까 그렇지 정말 내가 사업을 해보려면요 아메이 사업만한 사업이 없어요. 자본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뭐 금융 비용을 계속 부담하면서 해야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저희 아버님 사업이 그 금융 비용을 이제 부담하시다가 이제 사업이 안 되니까 그걸 부담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행 입장에서도 사업성을 보거든요. 이제 사업이 이제 기울어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상환 독촉이 들어옵니다. 은행에서 상환하라는 거죠. 여기저기서. 근데 이제 상환할 자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보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예. 그 보증인 세우기 제일 좋은 사람이 은행원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직장이 안정적이잖아요. 당시만 해도 거기에다가 연봉도 높고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저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죠. 네. 저도 처음에 보증 설 때는 굉장히 주저됐죠. 왜냐면 이거 보증 아무나 서주는 거 아닌데, 그죠? 예,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누구나 다 특히나 제가 은행원인데 보증이 얼마나 정말 위험하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저희 집안 사업이고 아버님 그 어머님 부탁이기 때문에 보증을 섰죠. 섰는데 처음 서기가 어려운 거지 하나 섰더니 이제 여기저기 보증을 막 가져오시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 못 막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증을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채까지 가져와서 사채 보증까지도 서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굉장히 불안했죠. 근데 어쨌거나 뭐 잘 되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얼마 이제 몇 개월 지나다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보니까 은행에서 전화가 와요. 갚으라고 이제는 더 이상 보증의 그 효력도 없고 더 이상 연장 안 해주겠다고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연대보증인이 어떤 제도냐면요. 차주하고 나눠 갚는 게 아니에요. 연대보증제도라는 거는요. 연대보증인이 3명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한 사람한테 전액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게. 예, 알아두세요. 예, 왜냐하면 3명이서 같이 보증 설 때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좀 안도하고 보증을 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3명이 나눠 갚는 게 아니고요. 예, 어느 한 사람한테 다 갚으라고 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다 갚으라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집안 사업 다 무너졌고 받아낼 구멍이 저밖에 없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갚을 수가 없으니까 가서 같은 은행 가족끼리 왜 이러시냐 이러면서 이제 제가 사정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 대출을 네 이름으로 다시 갈아타고 그리고 추가 보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직장에 선배분들한테 사정사정 해가지고 같이 또 보증을 서주시는 선배가 계셨죠. 예. 다행히 그 빚은 제가 다 갚았습니다. 나중에. 예. 근데 어쨌거나 참 난감했어요. 근데 은행은 그래도 신사적이죠. 근데 사채는요. 예, 사채는요. 뭐 전화 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채는 신속 방문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냥 오는 거예요. 창구로. 제가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제 창구 앞에 앉아 있어요. 사채업자가. 예. 그러고 안 가요. 예, 내놓으라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뒤에서 책임자가 앞에 손님이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안 가니까 저를 부르죠. 그래서 누구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사정사정 해가지고 이렇게 사정해서 돌려보내고 막 이랬었는데 정말 은행에서는요 가장 경계하는 직원이 누구겠어요? 돈 문제 많은 직원 가장 경계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이 굴러다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돈 문제가 있는 직원들이 꼭 사고를 쳐요. 여러분들 매스컴에 나오는 그 은행 사고는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크니까 나오는 거고요. 웬만한 사고들은 다 은행에서 손을 씁니다. 예. 그래서 뭐 보면 되게 재밌어요. 웃기는 사고들 많아요. 뭐 남자친구한테 잘못 이렇게 악용돼가지고 여직원이 돈을 빼돌리고 막 이래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사기꾼들은요 은행 딱 가면요 누가 신임 여직원인지 다 알아요. 예. 그래 그 여직원 앞에 가서 막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비어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살벌합니다. 그래서 돈이 비면 누가 갚아요? 은행에서 갚아줘요? 아니에요. 그 직원하고 담당 책임자가 반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은행에서 책임자 할 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앞에 여직원이 잘못하면 같이 박아야 되거든요. 예. 그죠? 그리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책임자 마음에 안 들면 여직원이 막 사고 쳐버려요. 예. 그리고 마음에 들면요 사고 치던 여직원이요 그 기간 동안은 공백기를 가져요. 막 이런 식으로. 예.
너무나 재밌죠.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저도 막 그렇게 그런 이제 조직에서 막 그 사채업자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불안하고 난감하고 해가지고요. 제가 보증선 사채를 당시에 제가 만져보지도 않은 돈을 임직원 대출 2천만 원 받아가지고 갚았어요. 지금 돈으로 한 5천만 원 내외 될 겁니다. 그 당시 2천만 원이니까. 그거를 저는 그대로 갚았어요. 그랬더니요. 사채업자끼리 또 친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받아냈다는 소문을 들은 사채업자가 이제 또 오는 거예요, 저한테. 예. 또 제 창고 앞에 앉아 있는데 그분은 제가 보증을 선 분이 아니에요. 그럼 갚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아니, 법적으로 이러시면 안 되지 않느냐. 예.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법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 안 돼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대요. 예. 그래서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정말 그때는요. 너무나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청원경찰 있잖아요, 은행에. 청원경찰이 누가 하나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저기 이동상 계장 손님 오셨어. 다 사채업자예요. 다 사채업자. 예. 그러니까 덜컥덜컥 하는 거예요, 가슴이. 예. 그 어쨌거나 막 그런 식으로 달래고 돌려보내고 막 이러면서 정말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그 처음부터 그 보증 섰던 빚을 떠안다 보니까요. 저는 월급 타는 재미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받으면요. 찌직 하면요. 예, 어느 순간 마이너스예요, 통장이. 그런 식의 생활을 처음부터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금 서비스 받아서 돌려막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미 뭐 직장 생활 한 1, 2년 지나다 보니까요. 내가 생각했던 직장 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른,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또 그런 와중에 이제 IMF가 이제 끝나갈 무렵에 99년도에요. 코스닥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코스닥 주식만 사잖아요. 잡고 있으면 2, 3주 만에 2, 3주 동안 상한가를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 3주 만에 한 두세 배 막 벌었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막 직원들이 뭐 얼마 벌었어? 뭐 얼마 막 이러는 거예요. 뭐 2배 벌었네, 3배 벌었네.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그 컴퓨터 앞에 모여가지고 주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저보고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야 정말 이거 잡기만 하면 두세 배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 제가 은행에서 함께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네. 네. 다행히 그 여자친구가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과 없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막 이렇게 사귄 지 한, 1년 넘어갈 쯤 돼서 이렇게 굉장히 서로 깊어졌죠. 그래서 그 여자친구한테, 왜 웃으시죠? 그 여자친구한테 제가 그랬죠. 너 대출 한번 받아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꼬드겼어요. 예. 이거 지금 잡기만 하면 두세 배인데 한번 받아봐라. 이랬더니 제 와이프가 또 그 당시에 또 얼마나 또 남자친구가 또 멋있어 보여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제 와이프가 500만 원을 받아다 줬어요. 임직원 대출을. 그 500을 가지고 이제 주식을 넣습니다. 코스닥을 잡았어요. 잡았더니 진짜로 2주 만에 3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좋을까요? 아쉬울까요? 아쉬워요. 예.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주식으로. 예. 정말 저도요, 500 넣고 300 벌었잖아요. 이거 너무 잘한 장사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더 하든 찾든. 근데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이거 더 들어갔으면 더 좋았는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제 여자친구를 만나서, 좀 더 받아봐라, 되잖냐.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꼬드겼죠.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또 되네 하면서 이제 계속 대출을 받아주고 예금담보대출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1년 만에 6천만 원을 날렸어요. 네. 네. 딱 1년 걸리더만요. 6천이 300 되는데. 전 그때 진짜 주식으로 자살하는 사람 심정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이래서 자살하는구나.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가뜩이나 돈이 없고 가뜩이나 빚을 져서 한번 좀 해보려고 주식을 했는데 주식도 그렇게 망해버리고 더 빚을 떠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또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제 3, 4년이 이제 연애 기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처갓집에서 결혼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또 뭐였냐면 제가 당시에 원룸을 살았어요. 원룸을 혼자 자취를 했는데 원룸도 전세금이 비싸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이제 직원한테 전세자금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3,500만 원 전세자금을 받아가지고 그 원룸 그 보증금을 넣고 제가 거기서 살았죠. 근데 원룸이니까 좁잖아요. 그럼 이제 결혼을 하려면 그거를 이제 찾아서 받아서 이제 은행에 갚으면 은행에서 결혼하는 직원들한테 임차 보증금 9,500만 원을 해줬어요. 예, 무이자로. 복지 괜찮죠. 예, 은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돈으로 한 1억 5천만 원 내야 될 거예요. 임차보증금. 그러니까 이걸 받아서 갚으면 이제 저는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임차보증금 받아서. 근데 그 원룸 주인이 또 망했어요. 예. 그때는요, 예.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슬퍼서 더 이상 못 듣겠대요. 예. 예. 그때는 다 망했어요. 그때는. 예. 은행도 망하는 세상인데 뭐 자영업자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예. 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이제 그 3,500만 원을.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매이다 보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제 이제 여자친구랑 만나면 계속 다투는 거예요. 주식은 왜 해서 뭐 이러면 어? 나 혼자 했냐? 뭐 이러면서 막 계속 이제 그죠? 예. 막 계속 이제 다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말 예. 정말 삶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던 와중에 이제 설 연휴가 왔습니다. 설 연휴. 설 연휴가 와가지고 이제 제가 고향이 김제니까 이제 연휴니까 내려갔죠. 내려가면요 집에 아무도 안 와 있어요. 가족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망한 집은요 가족들이 안 모여요. 예. 여러분들 망해 보시면 아세요. 예. 안 망합니다. 아니 안 망한다. 예, 안 모입니다. 갔더니 저희 형수님 혼자 딸랑이 있더라고요. 예, 가족들 안 모이고 집에 딱 가면 한숨부터 나와요. 저희 어머니는 도망 다니고 계시고 저희 아버님은 그 와중에 돌아가셨거든요. 예.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저 되게 마음 아픈 일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뭡니까 복막염 있죠? 그 장이 이렇게 좀 찢어져 가지고 복막염 때문에 그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직장 다니고 있을 때 저희 아버님이 김제에서 복막염 때문에 응급차 그 저기 병원에 이렇게 실려갔어요. 실려갔는데 병원에 이제 모시고 갔죠. 갔는데요. 거기 그 작은 병원에서 안 된대요.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 전주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러면 큰 병원으로 옮기려면요. 구급차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병원 구급차 돈 내는 거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예, 전 드라마에서만 봐가지고 돈 안 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구급차 3만 원 내야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있던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뭐 형님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집이 망해가지고. 그래서 그 3만 원 때문에 8시간을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누나가 이제 대전에서 내려와서 그 3만 원을 지불하고 간 거예요. 저 그 얘기 듣고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돈이 인생의 전부 아닙니까? 예. 그 순간은 돈이 인생의 전부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안 되려면요 돈이 많아야 돼요. 예. 돈 없으면요 인생의 전부를 박탈당합니다. 예. 전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정말 가슴 아프게 보냈어요. 돌아가셨어요.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고 이제 집에 아무도 없고 이러니까 예, 정말 집에 오면 한숨만 나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자는데 이제 새벽에 막 깨우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어머니예요. 도망 다니다가 예, 막내 아들 온다는 얘기 듣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잠이 들었죠. 다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시끄럽더라고요. 몇 시인가 봤더니 아침 6시도 안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럽나 봤더니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어요. 사채업자가 계속 저희 형수님을 들들 볶는 거예요. 어머니 어디 갔냐고 빨리 내놓으라고. 예. 그래서 뭐 차례는 글렀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뭐 그분들한테 항변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이제 올라왔죠. 차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저희 아버님 산소에 들렀어요. 예. 저희 아버지 산소에 딱 섰는데요. 묘 앞에 섰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예. 정말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저희 아버님은요 농사가 싫어가지고요 예, 시골에서 태어나셨는데 농사가 싫어가지고 13살에 가출하셨어요. 가출해가지고요 만주에 가서 26년생이시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주에 가셔가지고요 만주 공업학교에서 기술을 배우셨어요.
예. 그래서 다시 내려오셔서 성냥 공장을 차리신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그 공장으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네. 그런 분이세요. 자수성가하셨어요. 근데 그랬던 분이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고요.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잖아요. 제가 아버님 산소 앞에서 정말 너무나 눈물 나고 슬퍼가지고 울면서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정말 잘 살고 싶다고. 우리 집안 어떻게든 한번 일으켜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 얘기 하면서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무슨 도움을 주시겠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저기 하다가 이제 올라왔죠. 올라와서 연휴가 끝났는데요.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하나은행 인사팀에 있었거든요. 인사팀에 있다가 지금 이제 이 아시아 선수촌 지점으로 발령난 지 한 2주밖에 안 된 상태였는데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그분이 예전에 연수팀에 있었을 때 외부 연수 프로그램에서 만났던 다른 기업의 부장님이세요. 그분이 전화가 오더니 아시아 선수촌으로 오셨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용케 알고. 그래서 아, 네. 그랬더니 아, 나 잠실에 사무실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좋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럼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저녁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약속이 된 거죠. 근데 막상 이제 수요일 당일이 됐는데 그날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이 7시였는데 저녁 7시였는데 못 지키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죠. 아,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괜찮대요. 늦더라도 보재요. 그래서 뭐 늦더라도 보재니까 그런가 하고 이제 야근을 했죠. 야근을 마치니까 한 8시 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했더니 이분이 그러면 잠실역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남자 둘이 만나면 대부분 맥주 한잔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하고 저는 차를 놓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잠실역으로 갔죠. 잠실역에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거기 시그마 타워가 있거든요. 잠실역에. 자기가 지금 시그마 타워 7층에 있으니까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 이분도 야근이 안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맞이하더니 저를 데리고 회의실로 가요. 회의실에 이렇게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 7, 8명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회의가 안 끝났나 보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나를 여기를 들어오라고 하지? 전 그게 이상했어요. 근데 앉으래요. 그래서 가볍게 인사하고 이렇게 앉았죠. 앉았더니 그분이 이제 앉은 분들을 향해서 이러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모이셨으니까 제가 대단한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아메이 사업 설명을 화이트보드에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완전히 그냥 다짜고짜 앉아서 이제 그죠? 완전히 다짜고짜 앉아서 그냥 들은 거예요. 근데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그냥 이제 봤죠. 뭔 얘기를 하나 이렇게 봤는데 뭐 유통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는데 아니 유통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죠. 근데 이제 막 쭉 하더니 한참 설명하더니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아메이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날 아메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놀래야 될 단어인가? 이래가지고 그래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본 거죠. 예. 그랬더니 그 표정이 참 이상했어요. 다 무표정이에요. 무표정. 근데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아니 이 분위기는 뭔가 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들었죠. 듣는데 이제 또 한참 설명을 하더니 뭐 1000만 점을 하면 SP가 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수입이 한 월 150 이상 받는다 뭐 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은행 과장이었기 때문에 나는 연봉 한 5천 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흘려들었죠. 근데 계속 설명을 하는데 좀 더 하면 뭐 2년에서 5년 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다이아몬드가 되면 연봉 1억이 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얘기에 이제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길래 2년에서 5년을 부업으로 해도 연 1억을 벌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얘기 들으면 못하겠습니까? 저는 처음에요. 그 설명을 듣고 집에 가면서 제 친구가 나는 못해 할 때 이해를 못했어요. 예. 아니 이게 못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든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부업으로 해도 2년에서 5년 연 1억 이상을 번다는데 저는 그때 돈에 한이 맺혔었습니다. 그죠? 지금 연휴 끝나고 바로 왔잖아요. 그죠?
연휴 때 그 정말 험한 꼴 당하면서 정말 서럽게 왔어요. 오고 나서 바로 또 이걸 보게 돼서 정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사업을 저희 아버님이 주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아버님이 1926년생이신데요. 참고로 리치 회장님하고 동갑이세요. 예. 그래서 아마 동갑이라 저희 아버님이 좀 이렇게 좀 부탁을 하셨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짜고짜 보죠. 예. 그죠? 그래가지고 다짜고짜 봐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길래 2년에서 5년 해가지고 1억 이상을 벌지? 나 이거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얘기를 하는데 좀 더 하면 3억 이상도 되고 좀 더 하면 10억 이상도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아마그램이라는 우리 그 아메이 회사에서 나오는 잡지 있죠. 아마그램에 그 당시에 성공자들 사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분은 직장인 출신인데 지금 알고 보니까 류이닉 당시 트리플 다이아몬드 리더님이세요. 이분은 직장인 출신인데 지금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돼서 연 5억 이상을 번대요. 그리고 또 어떤 아줌마 사진을 딱 보여줘요. 그분 설명으로 이 아줌마도 평범한 주부인데 지금 3억 이상을 번대요. 알고 봤더니 진정희 리더님이세요.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뭐길래 월급쟁이 평범한 직장인이 5억 이상을 벌고 평범한 주부가 3억 이상을 벌고 아니 나 이거 여태 왜 몰랐지?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옆에 있던 남자분이요. 잠깐만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근데 몇 년 전에 대전에서 막 사람들한테 사재기 강매에 막 강요해가지고 물의를 일으켰던 그런 거 아닙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전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이제 싶은 거죠. 예. 전혀 뭐 저는 정보 없이 봤으니까. 예. 지금 제가 이제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하죠. 그렇게 잘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제대로 하는 방법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질문을 받은 제 스폰서분은요, 얼굴이 벌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당황하시면서요, 주섬주섬 이렇게 책을 덮더니 이것으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아니 저는 정말 이게 웬 이상한 장면이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뭔가 하더니 막 그분이 사람들을 다 일으켜 세우더니 막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이렇게 배웅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다 이렇게 배웅하고 이제 나한테 와서 맥주 한잔 하러 가자고 하겠지 하고 이제 기다렸죠. 그랬더니 다 배웅하더니 저한테 딱 오더니 차 어디서 타시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앉혀놓고 보여주더니 이제 다짜고짜 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날 알고 봤더니요. 오셨던 그 다른 분들은 밥도 먹고 다 하고 충분히 차도 한잔하고 거기 오셨더라고요. 저는 밥도 먹고 다짜고짜 앉아서 듣고 다짜고짜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서 저만 이 사업 했습니다. 그죠? 예. 설명하신 분도 사업 안 하시거든요, 지금. 참 재밌죠. 정말 불쾌해야 할 제가 혼자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참 이 사업은요, 여러분들 예단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죠? 어떻게 그 사람 마음에 꽂힐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정말 그걸 믿습니다. 할 분은 한다. 이 사업. 안 할 놈은 안 해도 할 분은 한다. 저는 이렇게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어쨌거나 그때 이제 차 어디서 타셔야 되냐고 그래서 차 뭐 타시면 되냐고 그래서 저는 지점에다가 차를 놓고 와서 지점 가서 제 차 가지고 가면 됩니다.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본인이 태워다 주겠대요. 지점까지. 잠실에서 아시아선촌까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하에서 이제 차를 끌고 나오더니 저를 타라고 하더라고요. 딱 이제 차에 탔는데 거기서 테이프에서 소리가 나요. 테이프에서 막 굉장히 열정적으로 누군가 막 스피치를 하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거 정말 대단한가 보다. 진짜 대단한가 보다 하는데 또 걸리는 게 뭐냐면 아까 그 사람이 얘기한 그죠? 사재기 강매,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가까스로 그분한테 한 첫 질문이요. 저 이거 안 사도 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안 사도 된대요. 자, 그러면 이제 두려울 게 없잖아요. 안 사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물어봤습니다. 이거 회원가입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또 당황을 하세요. 이분이 굉장히 당황을 잘하는 성격이세요. 예. 막 당황을 하시더니, 아, 그거요, 내일 알려드릴게요. 또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좀 서로 좀 어색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 가까스로 그렇게 좀 부탁했더니 또 튕기셔가지고, 제가 안달이 나가지고, 아니, 그냥 지금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이제 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아, 이거 회원가입하려면 좀 복잡하니까 내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요, 회원가입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다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우리 AP 있죠, 매장. 거기 가서 서류 접수해가지고 받아야 됐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나왔어요. 회원 번호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저를 바로 지금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라 그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내일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보채지 못하고 알겠다고 하고 이제 내렸죠. 내리는데 저한테 이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일 저녁 때 미팅이 있으니까 한번 와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무슨 미팅입니까? 그랬더니 성공하신 분이 훨씬 더 많은 거를 설명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오시면 좋을 거래요. 근데 처음에 미팅 오라는 얘기 들으면 별로 안 끌리잖아요. 그죠? 갈 마음이 없었죠. 그러면서 그냥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렸어요. 내려서 이제 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그냥 못 가겠는 거죠. 예. 억소리를 들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와이프 얼굴부터 쫙 떠오르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시점인데, 아, 정말 우리 와이프 이제 고생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당시 이제 처갓집에 있는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굉장히 대단한 거 들었으니까 잠깐 나와봐. 막 이랬어요. 흥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집 앞으로 갔죠. 처갓집 앞으로. 그랬더니 이제 처갓집에 서 나왔어요. 제 와이프가. 그래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11시에 만나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분식집을 갔죠. 분식집에 가서 라면을 이제 시켰어요. 라면 시키고 이제 한술 막 허겁지겁 뜨려고 하는데 제 와이프가 이제 뭔데?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게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메이라는 단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처음 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6명을 하면 1억을 버는 일이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6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막 이렇게 하다 보면 2년 만에 1억이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면서도 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예.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계속 의심적인 눈으로 보면서 그거 혹시 아메이 아니야? 딱 그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아메이 그래 아메이 너 어떻게 알았어? 너 그거 지금 하니? 아니 하는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저 막 너무 반갑더라고요. 아메이를 알고 있으니까. 그때 제 와이프가 혀를 끌끌 차면서 그거 피라미드라는 거예요. 네. 전 피라미드가 뭔지도 몰랐어요. 피라미드가 뭔데 그랬더니 그거 다른 사람들 이용하고 패가망신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들은 건 그게 아니더라 그랬더니 뭐가 아니냐는 거예요. 꼭 그런 거나 듣고 와서 막 이러면서 하니까 굉장히 무시받는 느낌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젓가락을 딱 놓고 그냥 나왔어요. 네. 그날 저녁은 먹기가 힘든 날인 것 같아요. 네. 나왔어요. 나왔더니 제 와이프가 이제 따라오더라고요. 차에 딱 앉아가지고 막 이제 서로 논쟁을 한 거죠. 왜 너는 나를 못 믿냐? 제가 그랬어요. 못 믿을만 하죠. 그로부터 한 3, 4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6,000원으로 8억 만들기라는 혹시 아세요 그거? 저 그걸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계좌번호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6명한테 그 계좌번호로 1,000원씩을 보내래요. 그러고 자기 이름을 거기 밑에 써가지고 여기저기 알리래요. 그럼 딴 사람들이 또 1,000원씩 이렇게 넣어주다 보면 그게 나중에 8억 된대요.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돼서 이거 너무 괜찮다 해가지고 제가 제 와이프 그때 지점에 근무했는데 와이프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불러주는 이름 계좌번호에 1,000원씩 넣어 해가지고 6명 그거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좋다고 또 1,000원씩 넣었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인터넷 카페들 있잖아요. 다음 카페 뭐 이런 카페들에 계속 그걸 알리고 다녔어요. 6,000원으로 8억 만들기.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반응이 어떠나 하고 이제 다시 그 카페에 들어가 봤더니 댓글이 쫙 달렸더라고요. 왜 우리 카페에 이런 사람이 들어와야 합니까? 뭐 이런 게 막 들어오고요. 이거 지금 불법으로 판명난 지가 언젠데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망신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알게 됐죠, 그게 불법이라는 걸. 그래서 피라미드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도 이렇게 시키고 하니까 와이프가 저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 보증서서 쫓겨다니고, 그죠? 주식으로 망하고, 또 전셋집도 망하고, 뭐 맨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제 와이프도 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어쨌거나 막 그때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설명이 안 되니까 더 화만 나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문득 생각난 게 뭐냐면 미팅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사업 설명 보여주신 분 보내실 때 말없이 고의 보내드리오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반드시 미팅 초대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 스폰서 지금 하고 계시지 않죠, 이 사업. 예. 하지만 그분이 저를 미팅 초대한 거에 대해서 저는 평생에 감사를 하고 삽니다. 예. 그 미팅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와이프한테 내일 미팅이 있다고 하니까 같이 가보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봐라. 그렇게 맞설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날 제가 그 미팅 얘기를 안 들었으면 저는 그날 끝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몰리는데 저도 하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미팅 얘기를 하니까 제 와이프가요, 그러겠다는 거예요. 예, 너무 다행이죠. 그래서 미팅을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죠. 자취방에 딱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요. 정말 벤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꼭 거기서 벤츠 나오잖아요. 그죠? 예, 꼭 벤츠가 나와요. 저 평소에 벤츠 좋아했던 사람 아닙니다. 예. 저 평소에 직장 다닐 때는요, 벤츠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면 저걸 왜 타? 티코나 벤츠나 부산까지 5시간 똑같더만.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호불호 있잖아요. 그게 천성이 아니었어요. 예, 내 취향이 아니더라는 거죠. 뭐냐면 능력의 한계로 형성된 겁니다. 예. 내가 그 벤츠를 살 주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정당화를 시킨 거였어요. 근데 내가 몇 억을 벌 수 있고 내가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딱 들어오니까요, 벤츠부터 나오던데요. 예.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나도 벤츠 탈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다 갚을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와이프랑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오다 보니까요, 잠이 안 와요. 계속 뒤척뒤척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이 됐어요. 잔둥만둥하고 이제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못 참겠는 거예요. 너무나 설레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배, 친한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 형, 내가 어제 진짜 대단한 거 발견했거든? 딱 그랬어요. 그땐 그 형이요, 뭔데? 딱 그러더라고요. 형, 아메이라고 들어봤어?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메이? 딱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메이?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 있어요? 예, 부정적이죠? 예. 불안한 거예요. 이분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형도 알고 있었어? 그랬더니, 알지. 그거 우리 형이 했었는데, 처음엔 막 대단해 보이지. 근데 시간 가면서 나한테 사재기 했던 세제가 지금도 목욕탕에서 울고 있어. 딱 그러더라고요. 예. 그 말을 딱 하는데요, 정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아메이 격언 아시죠? 2명한테 전달하고 3명이 포기하잖아요. 나까지. 그죠? 네. 그죠? 저도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어제 제 와이프 방방 뜨는 거 봤죠? 그 다음에 또 그 선배도 그런 식으로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진짜 이제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네. 이제는 더 이상, 그죠? 얘기를 할 힘이 생기지가 않아요. 누군가한테 아메이 얘기하면 다 그럴 것 같아요. 아메이? 뭐 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완전히 그냥 기가 죽어서 이거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어제 만났던 스폰서예요. 회원가입하는 법 알려주겠대요. 진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제 제가 막 보챈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체면상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신분증하고 통장을 복사해서 자기한테 팩스로 보내달래요. 그러면 본인이 대신 해주겠다는 거예요, 회원가입을.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신분증을 복사하고 통장 사본을 복사하는데 손이 떨리는 거예요. 네. 나 정말 이래도 되나? 네.
나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흥분이 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불안해서. 통장 잔액이 제로인 걸 몇 번씩 확인하고 그러고 보냈습니다. 네. 일단 잔액이 제로니까 망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때 정말 손이 떨릴 정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 일과가 지나니까 이제 저도 열정이 이제 급격히 떨어지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게. 근데 이제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요. 전화 한 통이 오는데 받아보니까 제 와이프예요. 제 와이프가 퇴근했다고 하면서 거기가 어디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디야? 그랬더니 아니 어제 가자는 데가 어디야? 그러는 거예요. 아 정말 저는요. 아니 나 그거 그냥 안 하기로 했어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가자 해가지고요. 예, 제 와이프 때문에 미팅을 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요 적재적소에서 굉장한 정말 은인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오기로 간 거예요. 미팅에. 정말 가기 싫었는데. 그래가지고 미팅을 갔더니요. 저희가 한 10분 늦게 갔거든요.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뒤에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어설프게 이렇게 서 있으니까 옆에 관리하시는 분이 옆방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옆방에 그 여러분들 목욕탕 의자 아시죠? 동그리 의자. 그거 몇 명이 앉아서 불쌍하게 쭈그리고 앉아서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뭔가 했더니 저도 옆에 같이 쭈그리고 앉아서 들으라는 거예요. 예. 저 오히려 그렇게 대우하니까 이 사업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대단한가 보다 하고 거기에 쭈그려 앉아서 같이 들었죠. 듣는데 옆방에서 하는 거니까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사무실 안에 사진들이 붙어 있는데 여행 간 사진, 아메이 여행, 그리고 다이아몬드 인정식 사진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보면서 그래 이런 거라고 했지. 다시 이제 어제 그 열정이 예, 다시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문틈으로 이렇게 꼼꼼히 그 강의장 사람들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웠던 게 그 강의장 그 사람들의 눈빛이요 정말 특별했습니다. 강사가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네. 저는 하나은행 인사팀에서 연수를 담당했기 때문에 많은 교육을 돌려봤지만 그런 눈으로 교육에 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정말 강사가 뚫어져라. 그것도 막 정말 정장을 입고 또 여성들도 있고 남성 여성들이 정말 멀쩡한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의 시선으로 보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멀쩡하시잖아요. 그죠? 네. 이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선 때문에 제가 다시 이 사업에 대한 진지한 자세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 이거 대단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예요. 제 와이프도 옆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분위기에 압도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미팅이 딱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저한테 제 와이프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해보겠다고 하고 막 뛰어다닙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막 진짜 이 친구 저 친구 막 만나면 다 사업 설명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데려오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시스템 미팅은 안 갔어요. 뭐 미팅 뭐하러 가요? 알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방식대로 막 마이웨이대로 하다 보니까요. 친구들을 많이 보여주긴 하는데 그 친구들이 볼 때는 뭐 좋은 것 같기도 하네 하고 집에 가서 다음날 연락하면 전화를 안 받거나 그죠? 아니면 안 하기로 했다거나 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망연자실이 되는 거예요. 네. 팔로업 하는 법을 못 배운 거죠. 그래서 완전히 지치더라고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 있는데 제 스폰서께서 그걸 아신 거죠. 저녁을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났는데 저녁을 같이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참 열심히 하셔서 좋긴 한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시지 마시고 먼저 미팅에 와서 학습을 하고 하라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 미팅 초대를 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안 갔거든요. 근데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제대로 배워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2달 동안 계속 허탕을 치고 다니다가 그래서 제가 제 스폰서한테 그럼 어떤 미팅을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이번 주 토요일 날 큰 세미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 와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 세미나가 어디서 있냐면 바로 이 장소 세종대 대양홀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제가 그때는 토요일 날 근무하던 때입니다. 끝내고 막 왔는데요. 정문까지 줄을 서 있어요.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정말 이렇게 아메이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줄이 막 정문까지 이어져 있는데 줄 서가지고 저도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제가 저쪽 뒤에 앉았습니다. 네. 뒤에 앉아가지고요. 정말 충격이죠.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충격이고요. 또 거기서 더 컸던 건 뭐냐면 영상을 보여주는데
삿포로 다이아몬드 가족여행 동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예. 거기에 그 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깔리는 음악이 When I Dream. 여러분들 쉬리 주제가 아시죠? 예. When I Dream이 깔리면서 그 영상이 나오는데요. 울컥하는 거예요, 제가. 네.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저 그렇게 여행 좋아했던 사람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요, 여행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저는 집 나가면 고생이고, 예, 비디오나 보지 뭐. 항상 그걸로 정당화를 시켰던 사람인데, 여기서 나오는 여행을 보니까요, 자유가 느껴지는 거예요. 네. When I Dream이라는 음악이 깔리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 나도 꿈이 있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꿈 많았던 내가, 이제는 막 일에 치이고, 돈에 치이고, 현실에 치여가지고,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날 결단합니다. 나 이 사업 반드시 해내겠다 결단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미팅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네. 미팅을 붙들고 했어요. 네. 심지어는요, 제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디스크를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디스크를 앓게 되면요, 앉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도요, 5분 이상 못 앉아 있고 계속 서서 일했어요. 그리고 너무 심하면요, 조퇴해가지고 병원 가서 진통제 맞고 치료받고 그랬어요. 근데요, 은행에서 조퇴한 날도 저녁 때 미팅이 있으면요, 미팅을 갔어요. 네. 왜? 제 사업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미팅 강사한테 방해가 안 되려고 뒤에 칸막이가 있는데요, 그 칸막이 뒤에 서서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요, 이 사업을 제 사업이라고 생각한 그거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이 사업은요, 내 사업입니다. 그죠? 근데 그 생각을 제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요, 이 사업에 대한 자세를 결정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저는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이었고 이건 내 사업이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미팅에 꼬박꼬박 오다 보니까요, 이제 알겠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팅에서 배운 시스템대로 하다 보니까요, 서서히 소비자가 나와요. 그리고 같이 미팅에 같이 이렇게 따라 나오는 사람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때 저는요, 굉장히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토요일도 근무할 때인데요, 금요일 날 전주 쪽에서 친구가 사업을 하게 돼가지고요,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5시쯤에 핑계대고 퇴근해가지고요, 전주에 제 친구 있는 쪽에 가면 9시였어요. 그럼 그때 9시부터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또 거기 분들을 위해서 시스템 강의를 제가 해줬습니다. 3% 때부터. 그래서 저는요, 미팅 와서 제가 강의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정말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적었어요. 네. 그리고 STP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큰 리더님이 했던 STP 테이블요, 제가 200번 이상 듣고 다녔어요. 그래서 말투도 그분 말투대로 했어요. 저는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놀라운 건 제가 3%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듣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9시에 가서 STP하고 시스템 강의까지 해주고 나면 12시가 되는 거예요. 12시 돼서 이제 헤어질 분 헤어지고 제 친구랑 딱 남아가지고요, 너무 설레서 집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잠자러. 그래서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씩 사가지고 그거 홀짝홀짝 이렇게 마시면서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다 보면 날이 새요. 너무 설레서. 그래서 5시 반 첫 차를 타고 은행에, 그때 토요일날 출근할 때니까 은행에 딱 꼴이 나면 9시예요. 아침 9시에 딱 들어오면요, 여직원이 용케 알아보고 과장님 어제 집에 안 들어가셨죠? 딱 그러는 거예요. 네, 피식 웃었지만 저는요, 나 성공하겠다 싶더라고요. 네. 아메이 사업은요, 몸이 힘들면 사업이 쉬워집니다. 그죠? 아메이 사업은요, 몸이 편하잖아요? 그러면요, 머리가 아프죠. 그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 쉽게 하는 방법, 몸을 힘들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때요,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불광급이라는 말 아시죠? 예. 미칠 광자와 미칠 급자를 씁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도달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근데 저는 정말 이런 일에 미쳐 있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예.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 미친 거 아니야, 아메이에?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언짢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땡큐 하셔야 돼요. 왜? 인생을 바꾸는 일에 미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바꾸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어차피 사람은 뭔가에 미쳐서 살더라고요. 직장 일에 미치든 아니면 아메이에 미치든. 직장 일에 미치면 어때요?
시간만 가더라고요. 미래는 없고요. 하지만 아메이에 미치면요, 인생을 바꾸고 또 나랑 같이 미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전주에 있던 파트너들이요, 주말에는 서울 와가지고 STP 하고 다니더라고요. 복제가 그대로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사업이 무럭무럭 크더라고요. 그래서 5개월 만에 저희가 SP를 갑니다. 제가 SP 갈 때요, 저희 그 2달 동안 미팅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미팅에 충실하면서 시스템대로 하니까요, 정말 3개월 만에 SP 가더라고요. 남자 혼자 해도요. 제 와이프는 그때 사업을 같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준비했어요. 제 와이프는 혼자 결혼 준비 다 했어요. 제가 제 와이프한테 집도 네가 마음에 드는 거 다 구하고 뭐 침대도, 여성들은 그런 로망 있잖아요. 이렇게 예비 신랑과 백화점을 거닐면서 이렇게 커튼도 같이 한번 만져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그럴 시간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말에 저는 서울에 없었습니다. 전주 대전에서 사업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 결혼 준비 다 맡기고요, 제가 다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5개월 만에 SP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도 되는 모습을 보니까요, 같이 미팅에 나오게 되면서 같이 스트레이트로 플래티움까지 갔어요. 11개월 만에 플래티움이 돼서 세미나에 왔는데요, 한 20명 정도의 파트너들과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이제는 됐다 싶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10,000점이 차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서 가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딱 오는데요, 너무나 놀랍게도 거기에 불청객이 하나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불청객의 이름은 교만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파트너들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트너들한테 할 말 못할 말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파트너들이 하나 둘씩 떠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세미나에 와봤는데요, 옆에서 파트너 한 명 졸고 있더라고요. 다 떠나고 20명이 한 명이 된 거죠. 그때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또 저희 스폰서 업라인도 떠났어요. 아무도 없어요. 또 졸고 있던 파트너가 어떤 때는 또 안 와요. 그럼 저희 부부만 딸랑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너무나 착잡했던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여기에 누군가와 함께 오려고 했는데 혼자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부부만 앉아 계신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 다이아몬드 됩니다. 왜냐면요, 저희도 그 자리에 있어서 다이아몬드 됐습니다. 아메이 사업은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있을 자리에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있을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서 뭔가를 배우고 그리고 믿음을 찾고 또 다시 시도하는 걸 복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요, 파트너가 안 오면 오고 싶지 않아 하죠. 그러면 그게 복제가 됩니다. 그럼 다 같이 안 옵니다. 그죠? 근데 파트너가 오든 않든 내가 내 사업이고 내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다 하고 미팅을 붙드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이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혼자 앉아있는 시간을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고 변화하더라는 거죠. 그게 복제되니까요, 강력한 그룹이 형성되더라는 거죠. 저희도요,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거기에서 계속 믿음을 붙들었어요. 나는 될 거야. 된다고 하잖아. 여기 강사가 된다고 하잖아. 그럼 나는 될 거야. 그 믿음을 계속 붙들었고요. 그리고 다시 시도해봤습니다. 다시 했어요. 계속 다시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짓궂게도 꼭 누군가 이렇게 조인되면 9%가 돼요. 9%까지는 잘 나오다가 12% 도전하면서 사라지더라고요. 이 사람도 9% 도전하다가 12%때 사라지고, 이런 일이 또 반복되다 보니까요, 이제는 생각이 어떻게 가냐면, 누가 조인되죠? 그러면 얘도 9% 되면 12% 도전하다 사라질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마음 먹는 게, 어떻게 마음 먹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 먹는 걸 뭐라고 그래요? 패배의식이라고 하죠. 내가 패배의식으로 내 파트너를 보다 보니까요, 그 친구가 역시 내 기대에 부응하더라고요. 사라집니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제대로 된 모습으로 하려고 다시 마음 고쳐먹은 게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요, 목표의 의미를 알게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여행 도전이었어요. 저희가 5년 동안 여행을 못 갔어요. 참 더디었죠. 정말 주변 분들은 아메이 여행 잘도 가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안 되더라고요. 그 5년 동안 여행을 못 가다가요, 저희가 어느 순간 여행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꼭 가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두바이 도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죠? 근데 가는 분이 있고 못 가는 분이 있죠. 왜 그래요? 목표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저희도 매년 여행 간다고 선포했었습니다. 근데 못 갔어요. 왜냐하면 목표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저희가 예전에 이렇게 5년 동안 못 갈 때 목표는 뭐였냐면 되면 가는 거였어요. 안 되면 못 가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되겠습니까? 안 되죠. 목표는요 되면 가는 게 아니라 되게 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목표는 되게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되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5년 만에 진정한 목표를 도전할 때는요 되게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무조건 간다. 그러다 보니까요 목표의 정의를 제대로 잡으니까요 저희 생각과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되면 간다 할 때는요 사업 설명해요. 못 알아듣죠? 됐다 하고 안 만나요. 또 막 이렇게 열심히 정숙이랑 뭐 청정이 설명했는데 치약 하나만 살게. 됐다 그랬어요. 이러다 보니까 안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저희가 목표를 정확히 세우니까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매월 1000만 점이 넘어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치약 하나가 어디야. 수세미를 주문하면 그 수세미 갖다 주면서 또 얘기해보지 뭐 딴 거.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계속 만나고자 하는 노력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약 하나면 어디야 하고 만났던 친구가요 정수기를 주문해요. 청정기를 하나만 사면 좋겠다고 했던 친구가요 써보고 일주일에 또 하나를 주문하더라는 거죠. 저희는요 그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소비자가 많았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죠? 저는 잘하고 싶은데 명단이 없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명단 없지 않아요. 명단 많습니다. 근데 만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목표가 없으면은요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목표를 정확히 잡으니까요 만날 이유가 생기더라는 거죠. 만날 이유가 생기다 보니까요 명단이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요 열심히 도전해가지고 여행을 해냈습니다. 5년 만에 간 여행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 값졌고요 너무 기뻤고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부부가 함께 해낸. 게다가 또 여러분들 여행 점수 달성하면 연말 보너스 나오잖아요. 지금 1600까지 받으실 수 있죠. 당시에 1050만 원이 들어왔어요. 1050만 원이 딱 들어가지고요 저희가요 기존에 있던 차 팔고 그 돈 보태가지고요 SM5를 샀어요. 제 인생 최초의 2000cc 배기량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할 때요 제 인생에 소나타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사고 싶었지만 너무 비싸다. 그냥 아반떼 타지. 이런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나는 평생 아반떼나 타다 죽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메이 덕분에 그 연말 보너스 받아가지고요 생애 최초로 2000cc 배기량의 SM5를 딱 샀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차를 딱 받아가지고요 처음 받은 날 딱 몰고 와서 아파트 주차장에 딱 세웠어요. 딱 보니까 너무 이뻐요. 그리고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왜냐면 기스 날까 봐.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안에서 잘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던 제가 지금 아우디 A6 타고 있거든요. 그 차를 고맙습니다. 그 차는요 그냥 아무데나 대고 다닙니다. 아메이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하죠. 저는 이 아메이를 통해서요 성공은 선택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살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할 무언가를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 직장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소나타도 못 사겠더라고요. 근데 이 아메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고 있는 거들떠보지 않는 이 아메이를 저는 소중하게 닦아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안에 제 인생의 비전이 있더라고요. 이 아메이를 열심히 했더니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저희는요 여행 갈 때까지가 좀 더디었지 그 후로 견고하게 성장했습니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까지 견고하게 꾸준히 성장했어요.
다시 말해서 연말 보너스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알게 됐어요. 저희가 안 되는 순간을 버텨내면서 저희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예. 그 배운 점을 몇 가지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역경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역경은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역경을 피하고 싶어 하죠. 근데요, 이 역경을 제대로 알아보니까요, 그 역경은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역경을 피하다 보면은요, 내가 뭘 배워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역경과 맞서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성장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죠? 아메이 사업의 역경은 거절입니다. 그죠? 우리가 거절 받는 거 기분 좋지 않죠. 하지만 그 거절을 피하려고 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대학을 준비하니까 성적이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죠? 성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으면요, 대학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때요? 예,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아메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 스트레스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요, 그 거절 스트레스를 내가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요, 극복하려는 마인드로 바꾸려고 노력하면은요, 내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거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시도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메이 사업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에 아주 꾸준히 접근해 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거죠. 저는 역경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됐어요. 또 하나 역경은요, 성품을 다듬게 해줍니다. 아메이 사업은요, 못된 사람은 못합니다. 저도요, 초창기에 제 성품으로는요, 다이아몬드 못 됐습니다. 근데요, 순간순간 제 성품을 향한 도전이 오더라고요. 너 그 성품대로 살래? 아니면 내려놓을래? 뭐 이 도전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려놓기 싫었습니다. 왜? 내 스타일이 있는 건데. 그죠? 근데요, 그걸 내려놓으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요, 그 보상이 너무 값지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품을 내려놓다 보니까요, 더 즐겁던데요. 그리고 더 편해지더라고요. 어떤 분들 그래요. 아, 난 그래도 내 스타일이 있잖아. 딱 그러잖아요. 그 스타일 때문에 힘들잖아요, 지금. 그죠? 저는요, 과거의 스타일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메이에서 요구하는 스타일대로 바꾸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다 역경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성공이라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성공에 필요한 모든 역경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역경을 다 파악하고 답을 찾는 거, 그게 성공입니다. 근데 그 유형을 파악하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게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어야 집중하거든요. 집중을 해야 역경의 유형을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역경의 유형도 파악하는 게 더디고요, 답을 찾는 건 더 더디다 보니까 사업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요, 지금은 역경이 오게 되면 여기서 무엇을 배우라는 신호지? 이렇게 대하게 됐다라는 거죠.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저희도. 예전에는 저희도 역경은 싫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메이 사업에는요, 노력 보존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우리 자연계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죠. 아메이 사업계에는 노력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지금의 내 노력이요, 절대 날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 순간순간은 헛수고 같아요. 근데요, 나중에 다 열매로 돌아옵니다. 제가 초기에 같이 사업했던 20명의 파트너들 있죠. 그분들이요, 3년에서 5년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요, 너무 신기했던 게 예전에 그 미팅에 왔던 횟수만큼요, 그걸 기반으로 다시 성장하더라고요. 그 노력들이 날아가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거절을 받으면서도 그분을 어떻게든 미팅에 데려오려고 노력하고 그분의 이해를 도우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분은 돌아가면서 나 안 한댔잖아. 난 안 할래. 이러면서 가더라도요, 본인이 이해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걸 모르고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얘기하다 보면요, 그분의 이해도가 높아져 있다는 거죠. 내 노력이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다 그분들 안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노력의 결실을 다 맺을 수 있다는 걸 저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누적 효과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일도요 한두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한두 번 해보다 만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일도 꾸준함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메이 사업은 특히나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반복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누구나 반복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그죠? 예. 아메이 사업은요 반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망하지 않으니까. 저희 아버님은요 반복할 수가 없었어요. 한 번 망하니까요 거의 반타작이 나고요, 또 한 번 망하니까요 이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되더라고요. 어떤 실패에서 교훈을 배웠어도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메이 사업은요 실패해서 충분히 교훈을 배우고 다시 시도하고 또 실패해도 또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왜? 망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는요 능숙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패와 성공이 어떤 사이인 줄 아세요? 모자지간이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모자지간입니다. 네. 그죠? 새삼스럽죠? 네. 우리가 격언은 다 알고 있었어도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 줄 몰랐어요. 그죠? 네. 왜 성공을 못하나요? 실패를 피하려고 하니까 못하죠. 성공의 어머니를 피하는데 그 어머니가 뭐 기분 나빠서 성공 소개해 주겠습니까? 그죠? 예. 실패를 친하게 지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리치 회장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실패하는 것을 부끄러워 마라. 시도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라.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한참 사업이 안 될 때 책을 통해서 리치 회장님의 그 말씀을 봤어요. 저는 그 말씀이 큰 힘이 됐습니다. 왜냐면요. 아, 실패해도 된댔지? 그래, 그럼 시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저는요, 실패할 자신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없다는 게 뭡니까? 성공할 자신이 없는 거죠. 예. 성공할 자신이 없다는 건 실패할 자신은 있다는 거잖아요. 실패해도 된대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도하기로 마음 먹은 겁니다. 계속 시도하다 보니까요, 예,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더라는 거죠. 예, 저는 또 이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서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시도하지 않아서 실패자가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한두 번 해보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도요, 실패를 똑같이 하는데 그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시도하더라는 거죠. 그 차이가 성공자와 실패자를 가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둘 다 똑같이 실패하는데 행동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 다음 행동이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과정이라는 걸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된 이 현실과 아메이 사업에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 집안이 망했던 거에 감사합니다. 중간에 들은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수 있죠. 예. 정말 저는요, 가난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역경이 감사합니다. 예. 저도요, 결혼할 당시에 제 친구들 너무 부러웠어요. 다들 집 한 채 해주고요, 전세, 기본적으로 전세는 잡아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너무 부러웠어요. 제 와이프도요, 친구들 만나고 오면요, 예전에 속상해가지고 막 울었어요. 왜냐면 남편 집에서 뭐 다 해줬다고 하니까. 네. 근데요, 지금 제 와이프는요, 우리가 너무 좋대요. 가난했어서. 그래서 이 사업을 잡았잖아요. 그죠? 지금 그때 잘 나갔던, 부모님이 빵빵했던 제 친구들, 저의 15년 전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 이제 더 나은 인생을 예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의 비전을 붙들고 제 꿈을 잃지 않고 정말 변화하려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아메이 성공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메이 사업을 하기에 완벽한 조건과 환경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려거든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것에 익숙해져라,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처음 듣고, 아, 이거 빌 게이츠도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그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요, 누구나 인생은 불공평하다라는 거죠. 그거는 공평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메이 사업 처음 해보시려는 분 어떠세요? 되게 불공평하죠. 예, 애가 걸리고 뭐가 걸리고. 근데요, 억울할 거 없습니다. 왜냐면요, 누구나 다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죠? 변화하신 분이 성공하는 거지 완벽한 조건과 환경을 만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변화하시려면 나한테 첫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아줌마입니까? 여러분은 월급쟁이입니까? 그러면요, 평생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자기가 규정한 걸 넘어설 수가 없대요. 그게 아니라 나는 자유인이고 나는 꿈을 이루는 사람이고 나는 다이아몬드, 이렇게 규정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생각과 행동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래요. 여러분들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면 안 됩니까? 그죠? 쳐다보다 보면요, 오를 수 있는 방법도 떠오릅니다. 그죠? 오르지 못할 나무가 아니라 내가 오를 수 없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나무였다는 것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오르지 못할 나무입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가게 됐나 꾸준히 보다 보면요, 아, 나도 오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그러죠. 도대체 누가 뱁새고 누가 황새입니까? 여러분들 뱁새입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저를 뱁새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했어도 나는 황새인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이렇게 생각했지, 저를 뱁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 황새에 걸맞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인생이 한 번이라는 뜻은요, 잘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한 번뿐인 인생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함에 걸맞는 보상을 아메이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보상을 얻는다면 어떤 대가도 치를 거라고 저는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니까.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